정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갑자기 이혼이야? 그날 은퇴한 지 이틀 만에 아내가 식탁 위에 조용히 밀어둔 한 장의 서류. 그리고 1년 뒤 초겨울 문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나 이제 혼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 순간 도연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감춰온 더 큰 진실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 잡은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68세 강도연은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 이정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7세인 정희는 말없이 식탁에 국과 반찬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에게는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그렇게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끔은 무료함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돌봄 봉사를 나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정희는 원래 말수가 적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정희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정희의 인사는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도연도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하면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같이 밥도 해 먹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런 줄 알았는데 도연은 가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희가 집에 있을 때도 이런 말을 던져봤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는 눈길로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피곤해하는지, 왜 대답하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만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어들었고 감정을 나누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봉사 어땠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정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설거지를 했고 도연은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아내가 봉사를 나가면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가끔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정희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아내는 언제나처럼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도연의 은퇴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작은 식당에 모여 그를 축하해 줬습니다. 정희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연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제 아내분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옆에 앉은 정희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도연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내를 따라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방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도연이 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퇴 파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식탁에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봉사를 나갔을 텐데 오늘은 집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금 의아했지만 아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흰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혼합시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아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식탁 위의 봉투를 도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정희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혼합의서였습니다. 도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는 도연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내용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 일 그만두면 나랑 같이 보내고 싶다던 건 뭐야? 도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몇 년 전 정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은퇴하면 우리 둘이서 천천히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자고 했던 그 말이요. 도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너무 바쁠 때의 얘기였죠. 정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 남은 삶 나대로 살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지금 자신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나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그 말은 도연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떠나겠다는 말은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도연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이미 다 생각했어요. 나는 결정했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간단한 세면도구를 작은 가방에 넣는 정희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정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가방을 챙긴 정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가지 마. 하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정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도연의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평범하게 산책을 다녀왔는데 돌아오니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미안하다며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함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이혼합 비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서류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예금도 모두 도연에게 남기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떠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없는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집이었지만 오늘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연은 넋이 나간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만 홀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떠난 아내의 뒷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떠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돌아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지만 빈자리뿐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고요함만이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려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기에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 일조차 서툴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란 몇 개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도 두르지 않아 계란이 눌어붙었습니다. 겨우 만든 계란 프라이는 모양도 엉망이고 맛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에 팔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그리웠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이 생각났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은 정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주 가던 주민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 봉사 담당자를 만나 정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정혜 씨 말씀이세요? 그분은 한 달 전에 그만두셨는데요. 담당자의 대답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한 달 전이요? 그럼 그동안 어디를 다닌 거죠? 도연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그만두셨어요.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주민센터를 나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 달 전부터 봉사를 그만뒀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희는 매일 어디를 간 걸까요? 도연은 아내의 행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들러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못 봤는데 어디 멀리 가셨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도연은 얼버무렸습니다. 사모님 예전에 여기 자주 오셨는데 요새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한 달쯤 됐나? 아주머니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정희는 이 동네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가슴 속에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가는데 경비실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 씨 잠깐만요. 도연은 경비실로 다가갔습니다. 사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죠. 도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집을 곧 비울 거라고요. 경비원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을 비운다고요? 언제 그런 말을 했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두 달 전쯤이었나? 새 보금자리 마련하신다고 하시던데요. 도연은 경비실을 나와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전에 봉사도 그만두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떠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연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더욱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정희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이 여전히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주 입던 옷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속옷과 양말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짐을 빼돌렸던 겁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내의 변화를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도연은 자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회사 일에만 몰두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떠나 있었던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도연은 정희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정희의 소식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희 언니 요즘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요. 친구들도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에는 신고를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혼합의서까지 남긴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내가 왜 떠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깊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도연은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대로 영영 소식 없이 사는 걸까요? 답은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지금 어디선가 이 비를 맞고 있을까요? 혼자 괜찮을까요? 도연의 가슴은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떠난 아내를 붙잡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희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일도 이제는 서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과 편안하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여전히 쓸쓸했고 마음 한편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희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대화가 많지 않았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었습니다. 도연은 가끔 정희의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 가족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 웃음이 사라진 걸까요? 도연은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웃지 않게 됐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바빠 아내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에 정희가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정육점 사장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사장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시장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동안 못 봤는데. 사장의 질문에 도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냥 잘 지내죠. 도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 아저씨, 사모님 요새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힘들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사모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다나 뭐라나.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쎄요. 소문으로 들은 거라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장도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도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가 아프다는 소문이 사실일까요? 아내는 지금 어디선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요? 도연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었는지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해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정희의 소식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답답한 마음에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정희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도연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희의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병원 예약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 날짜였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심장내과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1년 전에 이미 병원을 다녔던 겁니다. 그것도 심장내과를요. 도연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병원을 다녔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꼭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가 떠나기 며칠 전에 찍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은퇴 파티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의 얼굴은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해 보인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팠던 거였습니다. 정희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도연의 은퇴 파티에 참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혼 서류를 내밀고 떠났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을 숨기기 위해 떠난 게 아닐까요? 그때 왜 말 안 했어? 내가 뭐라도 했을 텐데. 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병원을 다니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도연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그래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를 찾아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막연히 찾아 헤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정희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 1년은 도연에게 깊은 상처와 후회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정희가 무사하기를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나뭇가지는 앙상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일찍 지고 어둠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오면 정희가 늘 걱정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보일러는 잘 작동하는지, 창문 틈은 막았는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지요. 이제는 그런 잔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도연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도연은 하품을 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할 일도 없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서려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혹시 택배일까요? 아니면 이웃 주민일까요? 현관으로 다가가며 도연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 씨나예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정의의 목소리일까요?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우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등 불빛 아래 정의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모습은 1년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꺼졌고 눈은 깊이 들어가 보였습니다. 얼굴색은 창백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몸은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듯한 자세였고 손에는 낡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외투는 낡았고 신발은 닳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추운 날씨에도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정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야위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딘가 많이 아픈 거야? 도연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아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요. 밖이 너무 추워. 도연은 정희의 팔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는 모습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정희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거실 난방을 올렸습니다. 정희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가져와 덮어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따뜻한 차 가져올게요. 도연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를 타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담요에 몸을 감싸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인 거냐고. 도연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희는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당신에게 말 못한 게 있어.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봐요. 내가 들을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일단 몸부터 좀 녹이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도연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담요를 더 꽉 감쌌습니다. 추위에 떨던 몸이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도연은 정희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준비됐을 때 이야기하도록 기다려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난방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나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정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안정됐습니다. 응, 나도 당신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떠난 게 잘못이었을까 고민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정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설명해줘요. 도연은 정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채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희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왜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뜨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진단? 도연은 되물었습니다. 심장 쪽이었어요. 부정맥이 심하고 판막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치료하면 버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떠난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평생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도연이 항변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당신한테 짐이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집안이라고 밥 차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고 나는 집에서 당신을 기다렸죠. 그런데 당신 은퇴하고 나서 또 내 병 때문에 고생시킬 수는 없었어요. 도연은 아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퇴한 당신에게 또 짐이 될까봐 정말 말하기가 겁났어요.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도연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당신은 늘 바빴고 나는 늘 혼자였어요. 대화도 없고 함께하는 시간도 없었죠. 정희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제 당신 인생에서 내가 빠져야겠다고요. 당신이 편하게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사라져야겠다고요. 정희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도연이 물었습니다. 응. 당신이 미안해하지 않게 나 없이 편하게 살라고.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고 떠난 것도 연락을 끊은 것도 모두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편하게 살아? 나는 1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도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 뒤에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나는 1년 동안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밤마다 걱정했어요.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혹시 힘들지는 않을까?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버텼어요. 정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당신한테 짐이 안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약 먹고 혼자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끔 당신 생각이 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당신한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병마와 싸우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도연은 자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당신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 맞아요. 나는 회사 일에만 빠져서 당신한테 소홀했어요. 대화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졌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파도 몰랐던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원룸 월세도 밀렸고 병원비도 없었어요.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한테 왔어요. 부끄럽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정희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시 나를 받아줄 수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내 아내예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에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어요. 당신한테 또 짐이 될 거예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프든 건강하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게 부부잖아요. 도연의 말에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정희는 도연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도연은 천천히 정희를 놓아줬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이전보다는 안정됐습니다. 도연은 일어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도연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간단히 죽을 끓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죠. 기운을 차려야 해요. 도연은 냄비를 꺼내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도연이 주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주방에 서 있었을 텐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도연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습니다.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천천히 저으며 익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정희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는 오랜만이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단히 빵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요리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죽이 다 익자 도연은 그릇에 담아 식탁에 가져왔습니다. 자, 이리 와서 앉아요. 도연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도연은 정희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줬습니다. 정희가 앉자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처음 끓여보는 거라. 도연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이 직접 끓여줬다는 사실이 정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침묵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결정이 정말 옳았을까요? 도연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이기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식사를 마치고 도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놓았던 액자도 그대로 있었고 소파 위치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이 혼자 살면서 관리하기 힘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도연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응, 조금 피곤하긴 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안방에서 자요. 내가 침구 정리해 놓을게.
도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도연 씨, 정희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멈춰서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응? 나 정말 다시 여기서 살아도 돼? 정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희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정희야. 도연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은 적이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매일 밤 당신 생각했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아픈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정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옆에서 잡아줄게. 내가 버틸 때까지 아니 끝까지. 도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 정희가 물었습니다.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도연은 정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요. 약 먹을 시간 되면 내가 챙겨줄게요. 밥도 내가 해줄게요. 비록 맛은 없겠지만.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나를 받아줄 수 있어? 정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문을 두드린 그 순간 나는 이미 대답하고 있었어. 도연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조용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1년의 오해와 고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연민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품에 안겨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1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밤은 계속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참 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쉬어야 할 것 같은데요. 몸이 안 좋은데 무리하면 안 돼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야겠어.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팔을 잡아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도연이 혼자 살면서도 안방은 늘 정리해뒀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희가 돌아올까봐 준비해둔 걸까요? 정희는 그 생각에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펴고 정희가 누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편하게 자요. 내일 아침에 병원 예약할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자? 정희가 물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자면 안 돼?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도연은 침대 반대편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누운 침대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도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정희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년 만에 편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정희의 어깨까지 덮어주고 조용히 침실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정희가 일어나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정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잘 잤어? 도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정희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밥 거의 다 됐어요. 씻고 나와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받아줬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내가 끓인 국인데 맛이 어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간이 조금 싱겁고 미역도 너무 많이 들어갔지만 정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연의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야지. 검사도 받아야 하고. 도연은 전화기를 들어 근처 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내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도연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혼자 병원 갈 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것도 혼자였고 약을 받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정희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도연의 말에 정희는 안심했습니다. 이름이 불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정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 진료 기록이 있네요. 그동안 약은 잘 드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었는데 중간에 끊겼어요. 정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심장 상태가 좋지 않은데 관리를 안 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의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치료를 시작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의 대답에 도연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매일 약 챙겨줄게요. 절대 거르지 말고 먹어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게.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게. 정희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도연은 정희에게 약을 주고 물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약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좀 쉬어요. 피곤할 텐데. 도연이 담요를 가져와 정희에게 덮어줬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도연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희의 몸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충분히 쉬니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정희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정희도 가끔 주방에 나와 도연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정희가 조언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가르쳐줘요. 도연은 기꺼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대화도 많아졌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어느 날 정희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참 예쁘네.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옆에 다가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몸이 좀 더 좋아지면 산책 나갈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걸어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두 사람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늦게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서로 보듬으면서 도연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자. 남은 시간 서로 아끼면서 살자.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벚꽃잎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맞잡혔습니다. 그 손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아픔과 후회는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곁에 있다는 것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창밖 벚꽃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날들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1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후회가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삶은 때로 사랑을 늦게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마주 잡을 손이 있다면 그건 이미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마음속에 다시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